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농부 월드입니다. 여기는 이제 농사를 새로 시작했다는 그 앞서 보여드렸던 농장인데요. 요 농장이 지금 끝물이라 여기도 곰팡이를 못 잡아서 여기도 난리가 났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7화방, 8화방까지만 딱 하고 자른 거라서 수확에는 크게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하우스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파이프를 사각 파이프로 해가지고 기둥을 잡았고, 이 한동 이 폭이 7.64m, 고른 한 동당 4개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과 그 다음 기둥까지의 거리가 2.5m. 그래야 이제 이 사이로 트랙터들이 다닐 수가 있거든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로. 그래서 2.5m로 했고, 그리고 방향은 동서방향, 남북 방향이 아니라 동서방향입니다. 그리고 한 동 건너서마다 이렇게 꽃갈콘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창을 열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여기 표현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쪽에 보면 이게 단이 좀 보이시죠? 이게 위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외관에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안에서는 입체감을 좀 보여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부직포는 이중으로 해서 2개가 덮이게끔 되어 있고, 남북 방향으로 하우스를 많이 지으실 거예요. 그래야 해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면서 골고루 이제 작물들한테 햇볕이 들어간다고 해서 남북 방향을 선호하실 겁니다. 그런데 동서 방향을 한 이유가 뭐냐? 이 동서 방향만의 그 장점이 제법 있습니다. 먼저 단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이쪽 그늘 자리가 있죠. 그늘 자리. 그늘이 거의 이제 고정식 그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그늘도 움직이기는 움직여요. 근데 이제 해가 넘어가면서 그늘이 움직이는 폭이 아주 작습니다. 요 지금 그늘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그늘이 거의 고정형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써 보시면 움직이면서 요 그늘이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점이, 여름에 하우스가 좀 더운 편이에요. 햇빛이 동서방향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넓은 면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되는 빛보다, 이렇게 반사돼서 나가는 그런 빛보다 뚫고 들어오는 빛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센터 축을 약간 우측으로 돌렸어요. 센터 축을, 파이프를 이렇게 접을 때 조금 더 우측이 짧게, 그래서 이제 북쪽이 더 짧은 면이 나오고 남쪽이 또 긴 면이 더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채광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했거든요. 이게 빛의 반사가 조금 덜 일어나게끔. 그래서 지금 저 위에 보이시면은 이쪽은 꽃갈콘이 있는 곳이라서 다른 쪽으로 가서 보여드리면, 이쪽에 저 왼쪽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파란색 글씨들, 이게 센터입니다. 원래 비닐의 센터. 비닐을 칠 때 폭을 정하면 센터와 뭐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 센터보다 중심점이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점이 우측으로 가 있죠. 우측으로 조금 요 가운데 폴대가 이제
파이프가 가운데에서 우측으로 좀 밀려 있다라는 건 남쪽으로 되어 있는 쪽이 조금 더 넓게 그런 식으로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빛의 반사를 조금 줄이고 안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장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겨울에 채광량이 훨씬 좋습니다. 남북에 비해서 동서가 훨씬 더 많은 빛이 들어와요. 많은 빛이 들어온다? 그렇죠. 예, 일단 빛을 반사시키지 않고 안으로 투과시키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왜냐면 겨울에는 해들이 많이 누워서 올라와서 누워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이 채광량은 많아지는 건 아니지만 빛이 투과되는 양이 많아져서 네, 안의 온도가 훨씬 더 높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최소 2도에서 많게는 4도 정도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겨울에 난방비 차이가 제법 나요. 그리고 이 그늘, 고정식 그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늘이 움직입니다. 그 동서 방향도 뭐 완전 그늘이 지는 곳이 계속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 식물은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빛이 산란을 하기 때문에 이 그늘이 좀 져 있어도 어느 정도 빛을 가지고 가서 얘네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늘도 움직여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움직이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었고요. 나머지는 뭐 다 다른 온실들이랑 비슷하게 해서 지었기 때문에 뭐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제 센터를 약간 우측으로 밀어서 남쪽의 면을 조금 더 길게 뽑았다. 동서 방향으로 지어가지고 햇빛이 투과되는 양이 좀 더 많게끔 했고, 그에 따른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지었다 라는 점이 좀 다르고, 그리고 뭐 꽃갈콘은 위에 꽃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많이 하시는 것들이라서 네, 위에 꽃갈이 저렇게 들어가 있는 점, 뭐 그런 점들이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양액으로 해가지고 토경이지만 양액물을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요 지지대는 아래에다가 구멍을 파서 이제 지지대 두 개를 용접해서 붙인 다음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고정해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파이프도 뭐 요즘에는 엄청 두꺼운 파이프를 많이 쓰니까 우리 하우스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두꺼웁니다. 이게 파이가 몇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동서방향으로 해서 가운데에 센터를 잡고 좌우로 이렇게 저희 하우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같은 방식이죠, 뭐 비슷한 방식이 아니라 예, 그렇게 지금 해놨고, 여기는 한 57m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한 57m 정도 되고, 이쪽도 한 57m 정도 되고, 그래서 110한 4m. 가운데 통로가 또 있으니까 가운데 통로도 제가 알기로는 한 3m 정도 뽑은 것 같은데, 네, 가운데 통로도 한 3m 정도 뽑아서 작업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연동 하우스로 다 지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세동 연동 하우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동의 폭이 7m 64면은 광폭 하우스입니다. 광폭 하우스. 그리고 온풍기 같은 경우에는 저 뒤쪽 면, 양 끝에 뒤쪽 면에다가 둬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공기를 넣어줄 수 있게끔, 끝이 춥기 때문에 끝에 있는 온도 기준으로 해서 불어넣어 주는 거죠, 온풍기가. 그 농업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좀 와 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농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데, 온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었다는 점, 네, 그런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짧게나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우스 방향에 따른 뭐 장단점들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타입을 다 농사를 지어봐가지고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전 이 방향이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을 했고, 이 방향이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이 방향을 추천드렸고, 이런 방식으로 온실을 지어가지고 네, 잘 농사를 짓고 계시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곰팡이. 그래도 목표하신 금액은 최소 5만원 이상은 하자라고 하고 시작한 건데, 목표를 초과 달성해서 네, 그거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사장님 열심히 포장하고 계시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는 다음에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너무 싫어해 사장님. 저희 안 쳐?